최강 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2025 대입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저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중요한 그런 좀 내용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대입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에서 골자들을 좀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한 뉴스라고 붙였는데 뭐 한 뉴스까지는 아니고, 왜냐면은 7월 달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한 시행 계획안의 세부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기존하고 동일하게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선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올해 2024년도 기준 했을 때는 34만 4,296명이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수시 모집이 이제 79%, 정시 모집이 21%인데, 내년이 2025년도 보시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인원적으로는 한 3,000명 정도가 줄어들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시 모집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서 79.6, 정시 모집은 20.4% 정도. 전국 단위 기준했을 때 수시만 얘기를 했을 때는 한 56% 정도의 교과 전형을 반영을 해주고, 종합 전형은 29%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면 좀 얘기가 틀리죠. 교과 전형은 절반 정도가 줄어드는 32.4%만 반영이 되고요. 오히려 종합 전형은 기존 전국 단위 기준했을 때보다 한 1.5배가 늘어난 44.1%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논술 실기 기타 같은 경우에도 무려 23.5%. 아무래도 논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서의 이 비율이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요거는 항상 동일한 어떤 조건이었고,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아마 내후년에도 요 어떤 선발 기조는 거의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노리니까 주로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많이 뽑는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든 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상관없이 100% 이제 수능이 가장 압도적이죠. 전국 단위 기준했을 때도 거의 91% 정도인데, 수도권 기준했을 때도 93%, 비수도권 기준에도 89%.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 정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시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대신 2025 이 시행 계획안에서 이 정시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사회통합전형에서의 의무선발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우리가 고른기회 전형이라 일반적으로 부르는 기회균형,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인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지역균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 있고, 그거 얘는 이제 지방에는 지역 인재 전형.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을 해서 보고 있는데, 올해 전체 총원 74,035명이나 내년에 뽑는 74,722명이나 조금 늘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상위통합전형에 대한 의무 선발을 각 대학들이 룰처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사회통합에 있는 지역균형 전형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회균형 전형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역인재 전형 또한 약 200여 명이 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기회균형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고, 오히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를 계속 줄이고 있다. 즉 인서울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 불리는 이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른기회 같은 다양한 기회균형 전형이나 지방에서 갖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노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에 있는 의대를 지원하려는 차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이른바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라는 조합만을 가지고도 노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줄인다? 그럼 그 내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종합전형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과연 그 종합전형이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준비할 때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대한 인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선호할 것이고,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통합전형의 의무 선발이 실제로는 우리 특히 이 수도권, 저희 인천이나 아니면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좀 떠오르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폭 문제잖아요. 최근에 뭐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정치계 아니면 요 체육계에서도 최근에 학폭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미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일단은 자율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2026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해서 학폭을 무조건 다 반영하겠다. 진짜 이제부터는 학폭이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솔직히 대학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2025학년, 내년이지만 내년 기준 했을 때 이미 147개 교가 자율 반영을 하고요. 체육 특기자 특별 전형은 88개 교가 전부 필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계는 이미 학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대학들도 이미 학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즘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학폭을 지금 어떻게 대학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12개 교가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도 27개 대학들이, 수능 위주도 21개. 근데 특히 수능 위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서울 안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인 2024에도 이미 학폭을 어느 정도 다 반영하겠다라고 대학들이 다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부터 학폭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으니 학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위험한 거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요거를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이 2025 입시에 대한 이 시행 계획안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한 가장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2025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 과목과 관계없이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 그리고 탐구.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혹은 확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탐구에서 사탐 혹은 과탐을 선택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강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은 수학은 무조건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되고 과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학통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과탐, 사탐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의 가장 큰 모순점이 바로 뭐냐면, 특히 수능까지 갔을 때 이른바 교차, 즉 이과 침공이라고 불리는 이 문과에 대한 이과의 대량 학살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주 큰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특히 2022 입시하고 아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조만간 발표할 2023 입시에서의 이 정시 문이과를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인서울 안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과가 거의 압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학교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이게 좀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질렀죠. 일단은 2024 올해부터는 이미 17개의 대학들이 수능에서는 미적분하고 기하 그리고 과탐 필수라고 하는 반영을 폐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학들이 지금 리스트에 나오고 있죠. 건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라인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에서 미적이나 기하, 확통을
자연계열이든 문과계열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과탐, 사탐도 어떤 걸 선택한 상관이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문과에서 이과가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문을 지금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5 학년도부터는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증가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막상 뚜껑을 까봐야 되겠지만 건국대하고 한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요, 일단은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가산점을 5%를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가산점 자체가 미적 기하를 해야 되는 강제성을 띠게 되는 거고 과탐을 해야 되는 강제성을 띠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대학들이 다 지금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다수의 대학들이 이렇게 하겠다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몇몇 대학들은 우리는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를 과탐을 이런 식으로 하는 대학들이 아직 존재한단 말이에요. 의대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문이과 통합 선발 하더라도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그리고 과탐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 대신 문과에서 정말 수능 성적이 매우 좋더라면 이제는 자연계열 침공이 가능해졌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과에서 자연계열을 가고 싶어서 못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무튼 가능성이 있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학에서는 미적, 기하, 학통이라는 선택 과목에 대한 이 변별력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과탐하고 사탐에서는 정말 이제 선택 과목을 내가 어떻게 이제 유리하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는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차상위권 대학만 아니라면 탐구로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도 제법 많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지금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52개 대학이에요. 무조건 필수가. 근데 내년부터는 33개로 좀 많이 줄죠. 그리고 나머지 미적분, 기하, 학류가 통계 거기에 사가직 아니면 사회 과탐을 원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대학들 숫자들도 조금씩이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 결국에는 이제는 문과에서도 저는 좀 기회적 요소가 보인다. 이과 침공하자. 이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사례들이. 2025 입시 전형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의미를 띌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능 응시 과목에 대한 이 문이과 통합 선발. 요걸 저는 나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많고 뭐 큰 변화도 없다,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다, 그냥 말뿐인 일종의 허세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워낙 많지만 저는 그래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문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이 뉴스를 바라보는 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무튼 자연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과에서는 문과를 침공하는 게 상향으로 해서 내가 뭐 경영이나 경제를 가는 걸 포커스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문과에서 이제 자연계열을 갈 때는 대학보다는 정말 모집단위 즉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내가 인문계열 준비를 했어. 원래는 어문계열 준비했는데 수능에서 제법 괜찮은 점수가 나왔네. 그럼 내가 이제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어문계열 아니면 거기와 비슷한 컴공 아니면 대학 네임밸류는 한 단계를 낮추더라도 취업적으로 훨씬 유리한 컴공 계열 학과를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를 가는 게 나한테 장기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문과 학생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플랜을 잘 짜고 자기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명확한 진로 노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로서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문과인데는 진짜 마지막 어떤 찬스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제 생각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요거는 이제 계획안과 상관없이 이것도 뉴스를 보다가 제가 가져온 건데요. 지금 2024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년 기준에서 대학교 1학년부터 전과 제도가 가능해진다라고 지금 이 교육부에서 규제 개혁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제도 개선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제도 전과 시기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1학년 때부터 전과가 가능하게 해주자. 현재의 대학 제도에서 전과는요, 대개 2학년 이후, 일반적으로 3학년 때 이제 전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학년 때 내가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대다수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아예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학에서도 굉장히 지금 생존에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대학들이 꺼내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즉 자퇴생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과 제도를 아예 1학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 즉 내가 굉장히 인기 없는 과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전과를 통해서 내가 인기 있는 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학과, 내가 원하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선택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자퇴생도 줄어들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 노선을 한 번 더 빠른 시간 안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갈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정말 소위 얘기하는 얍삽이 모드로, 악용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얍삽이라 생각하는데, 이 얍삽이 모드를 이용해서 이 대입 전형의 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 얍삽이 모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한다. 왜?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미 줄 서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이런 전과 제도를 1학년 때 활용할 수 있다면, 내가 보는 눈높이의 대보다 한 단계 낮더라도 내가 훨씬 더 좋은 과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대입 입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정말 빨리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그래도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요, 국회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대통령령으로 그냥 개정 절차를 하면요 바로 추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교육부의 의지, 교육부가 우리는 하겠다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 동의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가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이 학생들, 현재의 이 우리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좀 방향을 하나 고려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부터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발표될지 모르니까 내년부터는 대학 입시에 대한 입시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은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입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입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 뉴스를 내용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